지금 한국이 중국의 배터리 기술에 의존한 것처럼 핵기술도 중국에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부풀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방위산업과 무기 수출 규모를 아십니까? 중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핵무기를 보유했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중국의 기술을 배워야 할 겁니다. 물론 막대한 돈도 들고 와야겠죠. 대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는 왜 한국을 비하하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핵화학, 특히 원자핵의 핵분열과 핵반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학년이 되어 졸업 후 어떤 길로 나아갈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사건이 저희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란 바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죠. 한국은 K-팝, 드라마, 영화, 한식, 한글 등 이미 전 세계를 사로잡은 나라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일부러 한글을 배우고 자신의 노트에 한글로 이름을 적는 친구들도 많아요. 한국을 훌륭한 여행지로 꼽는 이들도 많고 편리한 생활 환경에 감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이클이라는 친구는 한국에 다녀온 후 한국처럼 살기 편리한 나라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에서 핵무장을 한다니 저로서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까지 한다면 문화와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사이버전에서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는데 핵무장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나라가 한국을 추월할 수 있을지 상상도 안 될 정도였죠.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듣는 핵화학 수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그럴 자금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내용을 리포트로 작성해 제출했을 때 교수님은 한국이 미국의 기술 없이는 핵무기 개발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죠. 특히 한국전쟁 당시 전투기조차 제대로 없었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미국의 우수한 기술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 수준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교수님의 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능가하는 부분도 많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이야기가 왜 이슈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쇼일 뿐이죠. 한국은 과학기술이나 군사기술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문화산업에 집중했고 K-팝 같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K-팝도 미국의 비틀즈를 따라오지 못하고 핵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뉴스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는 것 같은데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이 그동안 핵무장을 하지 못한 것은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부정하셨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에 핵을 배치하겠다고 한 말도 단지 미국의 핵을 잠시 들여놓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중국에 의지해온 나라라고 폄하하셨죠. 지금 한국이 중국의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는 것처럼 핵기술도 중국에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부풀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방위산업과 무기 수출 규모를 아십니까? 중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핵무기를 보유했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중국의 기술을 배워야 할 겁니다. 물론 막대한 돈도 들고 와야겠죠.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이분이 중국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는 사람은 보통 중국인뿐이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의 얼굴을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수업을 계속 들어야만 했죠.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하구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역시 저 교수님은 중국계 미국인이야. 중국 할아버지를 둔 혼혈이래. 미국인이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건 이해하지만 중국까지 저렇게 칭찬하는 건 좀 이상했죠. 그때 한 아시아계 여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주변 학생들은 그녀가 중국인 학생일 거라고 생각하고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화학과에 있는 아시아계 학생들 대부분이 중국인이었고 특히 여학생들은 전부 중국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학생은 자신을 한국인 김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화학과 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수님의 수업이 너무나도 엉터리라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발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정확한 발음과 논리적인 내용이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복수 전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그녀의 발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미는 아주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전부 틀렸기에 제가 한국인 대표로서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학생들이 교수님의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기술 부족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핵무기 개발의 핵심 기술은 바로 원자력 기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폭탄 모두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단지 원자력 발전소에는 전홍축 우라늄이, 원자폭탄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다미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고 교수님은 무엇인가 말을 하려다가도 다미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는지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일본의 경제 규모를 앞지를 정도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교수님이 한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은 한국의 삼성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강의실의 대형 TV도 삼성 제품이네요. 이 정도로 한국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잘 팔리는데 자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한국에 오신다면 제가 한국의 여러 곳을 안내해 드리고 싶군요. 한국의 무료 화장실이나 무료 와이파이를 경험해 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무료 화장실에 비데까지 설치해 주는 것이 말이 될까요? 다미는 이어서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교수님의 낮은 평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의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중국의 군사력을 높게 보시는 것 같은데 중국의 15억 인구 중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반면 한국인들은 2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두 2년 이상의 군사훈련을 받았고 전역 후에도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총을 잡는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용병들을 보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도 총 한 자루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죠. 그리고 다미는 중국의 무기 수출에 대한 교수님의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중국의 무기 수출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무기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들의 무기를 모방해 만든 짝퉁들입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은 거의 없고 그나마 수출된 무기들은 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팔려나갔습니다. 이 무기들은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들이 아닌 단지 무기 구색을 갖추려는 곳에 팔린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들은 유럽 등지에 수출되어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교수님은 갑자기 잠시만이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미국 전체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부 나라에만 들어온 것을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미는 물러서지 않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말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있는데 더 말할까요? 아, 미국도 K9 자주포를 살 뻔한 거 아시나요? 다미의 말에 교수님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고 다미는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말인데요. 중국산 배터리는 단지 저렴하다는 점이 유일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폭발 위험이나 화재 위험이 크죠. 중국산 배터리는 LFP 배터리로 불리며 에너지 밀도가 낮고 수명이 짧으며 무게도 무겁습니다. 반면 한국산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로 수명이 길고 무게도 가볍고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한국산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중국산 배터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환경에 해롭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와 한국산 배터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미는 강한 어조로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핵무기는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질 것이며 그 개발 속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시나요? 김다미 학생의 발언이 끝나자 강의실 안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일제히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고 다미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할 말을 다 했다는 안도감이 묻어났죠. 그리고 학생들은 곧바로 교수님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귀에도 다미의 말이 옳았고 한국의 핵융합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배우고 있는 화학과 학생으로서 부정할 수 없다고 했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우수 논문들을 읽어보았고 대학에서 조금만 공부해도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교수님은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드러내며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다미에게 그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며 근거 없는 발언은 대학생답지 않다고 말한 후
수업을 마치고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며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다미는 졸지에 화학과 학생들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미 학생들에게 호감을 사지 못한 상황에서 다미가 교수님을 논리적으로 이겨내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죠. 저희 모두는 한국 학생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다미를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한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이 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바로 옆에 있는 나라를 의식하게 되지만 중국의 기술로는 한국을 따라갈 수 없으니 인구수나 영토 크기만을 내세워 한국을 비하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핵무기 연구원이 되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우선 한국 여행을 통해 그곳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좋은 기운을 받고 싶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렇게 똑똑하고 멋진 청년들이 많은 나라에서 일한다면 저 역시 배울 점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으로 엄청난 강국이 되기 전에 미리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레이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한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레이첼처럼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청춘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